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입니다. 사실 천문학 쪽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갈릴레오의 피사의 사탑에서의 중력 실험, 그 전에 별자리를 보고 행성들이 운행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추측을 많이 해서 그것을 진리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행성이 질량이 큰 태양의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것에 대해서 태운동이다, 또 원심력이다, 그 궤도를 타고 도는 것이다. 참 별의 별 추측을 다 하면서 이제 행성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근데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느냐? 태양이 질량이 우리 태양계 내부에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행성들의 질량보다 월등히 큽니다. 월등히 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죠. 행성들은 다 버텨놔봐야 2%도 안 될 거예요. 2%. 그러니 98%의 태양의 질량이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근데 또 이게 또 특이할 만한 것이 뭐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순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행성은 포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 원자인 프로톤이 전자를 하나 포획을 하면은 그 전자가 밖으로 벗어날 수 없듯이, 태양에게 포획된 행성도 역시 수성이나 금성, 지구, 화성 이런 행성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있다면 중력에 의한 항성계 간에, 즉 우리 태양계의 항성인 태양과 제일 가까운 항성, 그 항성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지고 밀어내지고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세차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냐면은, 원래 생성 초기에는 항성인 태양과 행성인 극점이 일정했었다. 즉 기울어지지 않았다. 평평하게 일직선상에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지구 같은 경우는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그 다음에 또 우리 태양계 내 행성 중에 좀 멀리 있는 해왕성인가요? 그거는 90도로 누워버린 경우, 이런 것은 자전축이 기울어졌는데요. 그것은 이웃 항성계와 중력에 서로 주고받는,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일직선상으로 그렇게 딱 서는 일이 일어났다. 이웃 항성계의 행성들과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일렬 총대로 탁 섰다. 그로 인해서 자전축이 기울어지는, 밀어내고 당기고 행성마다 각각 다른 에너지를 소실을 시키므로, 즉 프로톤의 양과 전자량이 소모되는 양이 제각각 다름으로 인해서 생성돼서 140~50억 년을 자전 공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항성계의 행성들과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일직선상에 착 서게 되면 자전축, 즉 N극과 S극이 일직선으로, 예를 들면 수평으로 봤을 때 상하로 서 있어야 될 게 기울어져 버리는, 중력에 의해서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뭐 물론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금씩은. 뭐 많이 기울어진 건 90도로 기울어져 버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왜 수성하고 금성, 지구, 화성 순으로 태양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공전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생성 초기에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금 현재 매왕성까지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매왕성까지의 거리가 약 60억 킬로미터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멀리, 약 한 150억 킬로미터 정도 더 멀리 이렇게 팽창을 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질량이 계속 감소를 거듭해온 결과, 즉 130, 40억 년이 지나오는 동안 질량의 감소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 그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10억 년 이쪽 저쪽에서 거의 태양에게 끌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구도 계속해서 태양에게 가까이 끌려가는 모든 행성들이, 우리 태양계 내의 행성들이 태양에게 결국에는 끌려 들어가서 표면에 녹아들고 한 덩어리가 되면 우리 태양조차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라고 주장하는 그 빅태양, 그것은 태양이죠. 그건 블랙홀이 아니고. 근데 이제 시커머니까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태양은 표면에 탄소의 집적이 일어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까맣게 보이므로 그것을 블랙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블랙홀이 아니고 항성입니다. 초대형 항성, 빅 항성이죠. 우리 태양의 질량보다는 최소한 수천억 배 이상 큰, 수천억 배보다도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방사되는 빛은 포지트론 빛, 양전자 빛을 방사를 하므로 그 빛은 우리 지구까지, 우리 태양계까지 도달하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다 행성들이나 항성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전자와 음전자와 대전되어 쌍소멸을 일으킨다. 전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원자, 프로톤, 이건 원자, 핵은 프로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 시커멓죠. 이게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지구죠. 금성, 수성, 화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이게 끌려가 있느냐? 왜 끌려가 있겠습니까? 저게 양자화, 즉 탄소화가 일어나 버렸다. 즉 초전도 상태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거리는 초전도 상태의 거리다. 태양, 이 태양과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273.16도를 가지고 있다, 온도를. 그러다 보니 초전도 상태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초전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자 질량이 탄소화가 일어나 버려서 질량이 감소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탄소는 그냥 끌어당겨지는, 그래서 거리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양자 질량에 준하는 전자 질량에 의해 청력을 유지하고 있다. 청력 때문에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전자 질량이 다 없어져 버린다 하면은 그냥 가서 태양의 표면에 가서 끌어당겨져서 녹아들어 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 원자핵에 대해서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와 이 원자핵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청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온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 온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원자핵이 가지고 있으므로 행성에 들어있는 전자 질량이 청력을 만들어내서 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체가 다, 전부 다 이렇게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자핵이, 즉 프로톤 덩어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화성도 마찬가지, 목성도 마찬가지. 행성들은 초전도 상태에 있는 전자에 의한 청력에 의해서 거리를 만들고, 이 블랙 바디 플라즈마, 이게 전자입니다. 흑체복사 플라즈마죠. 흑체복사 플라즈마가 수천만 도, 수천만 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마그마가, 이게 탄소가 이렇게 겉에 이렇게 있어도 이 온도 때문에, 블랙바디의 온도 때문에 표면이 이글거린다. 아주 그냥 뜨거워서 그냥 액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글거리면서 이제 그게 탄소가 빛으로 깨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양이고, 그 다음에 이 원자핵 덩어리는 마이너스 273.16도 절대 영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뜨거운 수천만 도의 온도에 반응을 해서 서로 이렇게 반목을 하게 되겠죠. 반목을 하면서 요걸 붙들고 있으므로 끌고 회전을 하는 것이다. 이 거리는 초전도 상태에 있으므로 각각의 질량에 따른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초전도 상태에서 전자 질량에 따른, 양자 질량에 비례한 전자 질량에 따른 거리를 만든다. 그거를 원자핵 덩어리는 행성을 끌고 블랙바디 플라즈마에 반목해서, 이 온도에 반목해서 행성을 끌고 회전을 한다. 이게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과 태양의 주위를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행성들의 정확한 진리다. 다음 시간에는 행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